때로 성공은 좋은 습관을 쉽게 만드는 것보다 나쁜 습관을 어렵게 만드는 것에 영향을 더 받곤 한다. 안녕하세요. 들어는 봤지만 읽지는 못한 당신을 위한 다독다독 2부의 책장을 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2부가 안녕하세요. 열렸습니다. 네. 아주 작은 습관의 힘. 1부 마지막에 저희가 나쁜 습관 얘기하다가 좀 끝난 것 같아요. 네네. 나쁜 습관인데 깔끔하게 끝내야 되는데 말이야. 그러게요. 네. 좋은 얘기로 마무리했어야 되는데 찜찜해. 그래서 나쁜 습관을 이어가자면 네. 책에서 조금 인상 깊은 대목이 있었어요. 나쁜 어떤 습관이 부분이죠? 왜 무섭냐. 음. 습관이 형성되고 나면 자동적 무의식적으로 행위가 일어난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미처 깨닫기 전에 과거의 패턴대로 행동을 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몇몇 사례를 여기 적어놨거든요. 예를 들면 뭐 기침을 할 때 손으로 안 막는다는 거, 이런 것도 일종의 습관이고요. 질문을 하거나 다른 사람의 말을 가로막기 전에 양해를 구하지 않는 거, 네. 막 상대방 말하고 있는데 끼어드는 뭐 이런 행동들, 이런 것도 습관이 될 수도 있고, 나도 모르게 무심코 행동하게 되는 거라서 이런 것들을 좀 알고 교정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다, 그런 생각도 많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1부 마지막에 이제 그 드리머님께서 신호에서 보이지 않게 만들어라 네. 그 부분 얘기하다가 이제 마무리가 됐었는데, 그러니까 이 작가가 SNS 중독이 심하대요. 네. 저도 심해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 본 업무에 충실할 수가 없다 보니까 이 사람이 이제 그 어떻게 했냐면은 나쁜 습관인 거잖아요. 그렇죠. 비서가 있나 봐요. 비서한테 자기 블로그 패스워드를 바꾸라고. 예. 일주일에 한 번씩 바꾸고, 예, 그렇죠.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알려주지 마. 예, 금요일 그쵸. 날 알려줘. 이렇게 보이지 않게 했다는 만드는 네. 그 가령 또 획기적인 방법을 쓴 네. 것들이잖아요. 네. 예. 저도 진짜 근데 이 책을 읽기 전에 남편한테 해달라고 한 적 있어요. 진짜. 그래서 그 요즘에는 네. 그 아이폰에서 그 음. 핸드폰 같은 거 잠글 수 있고 자기가 시간 설정할 수 있거든요. 하루에 1시간 뭐 그 하루에 15분 뭐 이런 식으로 자기가 시간을 설정한 후에 자동으로 닫히게 만들고 비밀번호 그쵸. 패스워드를 풀어야 열리게 하는 게, 아이들이 왜 좀 중독이 심하니까 네. 좀 부모님들이 관리할 수 있게 좀 그런 방편이기도 하고, 또 너무 핸드폰 중독이 다들 어른들도 심하니까 하루에 몇 시간 사용했는지, 한 달 평균 뭐 줄었는지 늘었는지 그런 게 계속 떠요. 그래서 인스타그램 중독이 너무 심해가지고 하루 15분으로 설정을 해놓고 남편한테 패스워드를 걸어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그리고 3일 만에 제발 알려달라고. 그런 것도 있잖아요. 이렇게 나쁜 습관 버리는 것 중에 이제 저는 이렇게 살기로 했어요. 뭐 이게 좋은 습관의 방법이기도 하고 나쁜 습관을 깨는 버릇이기도 한데, 그러니까 저는 뭐 저녁은 유기농 뭐 샐러드만 먹겠습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이제 공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15분 인스타그램을 쓰기로 했을 때 인스타그램에 올렸어요. 당분간 저는 답을 잘 못할 것 같다, 여러분의 글에. 근데 3일 만에 돌아왔어요. 아, 참. 항상 3일이구나. 네, 쉽지 않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뭐 책에서 이런 신호를 피하는 방법에 대한 사례들도 좀 여러 가지 예시로 적어놨는데, 네. 뭐 예를 들면 우리는 스마트폰 중독이 가장 큰 문제잖아요. 어떻게 전 보면. 연령층에 거쳐서 네. 진짜 애들부터 다이어트도 어렵고 노인층까지. 네. 뭐 스마트폰 같은 걸 그냥 옆방에다 놔라. 그냥 내가 손 닿는 곳에 두지 마. 그렇죠.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고요. 뭐 텔레비전 많이 보는 것 같다 그러면 단계별로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일단 코드를 뽑아봐라. 코드를 뽑아. 예, 아니면 좀 리모컨을 딴 데 치워봐라. 리모컨에 그 배터리를 빼라. 건전지도 빼라. 그래도 안 되면 TV를 아예 그냥 벽장에 넣어버려라. 네. 뭐 이런 단계별로 좀 안내하는 것도 있고요. 예. 저도 또 핸드폰 중독이 심하니까 다 해봤어요. 해보기는. 그래서 해봤구나. 네, 근데 애들을 볼 때 핸드폰 보고 있으면 좋지 않잖아요. 맞아요. 교육적으로도 네. 그렇고 아이들한테 곧바로 이렇게 반응해주기도 어렵고 챙겨주기도 어려우니까 이제 어디다가 딱 두는 거예요, 핸드폰을. 그러고 나서 갑자기 근데 그게 어떻게 됐더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막 떠오르잖아요. 맞다. 뭐 은행에 뭐 요금 내야 되는데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그런 게 굉장히 다양한 걸 할 수 있으니까 다양한 욕구들이 떠오르잖아요. 네. 적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내 SNS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궁금해. 뭐 댓글 달렸나? 뭐 이런 거 궁금함 그 적는 거예요. 블로그가 궁금함. 아니면 그 다음에 맞다. 그거 나 오늘 꼭 입금해야 되는데 입금해야 돼. 그 다음에 뭐 그런 식으로 뉴스 보고 싶다 뭐 이런 것들을 다 적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꼭 해야 될 일은 별로 없더라고요. 맞죠. 핸드폰으로. 그리고 저는 요즘에 하는 거는 그 카톡 알람을 다 껐어요. 소리 알람을.
그렇죠. 그것도 실천할 수 있는 방법 중에 근데 하나죠. 워낙 핸드폰 자주 보기 때문에 놓치는 게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카톡을 바로바로 응대하지 않으면 네. 내가 뭔가 크게 놓치거나 이렇게 좀 안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기민하게 못하면 대처하지 못하면 안 좋은 일이 있을 거라는 생각 불안함이 있었거든요. 알람을 끄면 별로 없어요. 근데 물론 제가 핸드폰 자주 보는 것도 있지만 그렇게 막 정말 응급 상황이면 전화를 하거나 하죠, 사람들이. 맞아. 생각해 보니까 보통 이제 다들 주변에 바쁜 사람이 많으니까 카톡 보내면 이제 보통 바로 읽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우사님은 바로 읽더라고. 맞아요. 네, 그래서 몇 시에 해도 그래서, 새벽 1시에 보내도 그래서 우사님 정말 좋은 사람이다.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좋은 사람이시네요. 뭐. 그냥 네. 핸드폰이랑 한 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저도 네. 그런 중독, 네. 카톡 저는 카톡에 일자가 남아있는 걸 못 참아요. 빨간색 번호 그러니까, 1이 맞아, 있는 맞아. 거를 못 견디는 성격이에요. 저 맞아, 스스로가. 맞아. 그냥 이거 알잖아요. 그러면서 네. 계속 들여다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이제 저도 실행한 방법이 일단은 전부 다 무음으로 처리해놓고 종 모양 네. X. 네, 일단은 다 꺼요. 모든 네. 채팅방에 다 꺼놓고 그 키워드 알림을 설정할 수 있어요. 어떤 그런 게 채팅이 있어요? 오면 그 단어가 누군가가 얘기를 하면 어떤 단어를 얘기하면 그거는 또 알림이 울리게 할 수 있거든요. 입금? 입금? 입금 중요한데 없어. 예를 들면 내 이름, 내 닉네임, 드리머 제 이름. 단톡방 이런 데서. 네, 그런 데서 그런 키워드가 들어가면 이제 카톡하고 나 알림이 그거 좀 울리거든요. 알려줘. 그런 게 있었구나. 네. 몰랐어 나. 그렇게 활용하고 있고 스마트하다. 그리고 단톡방을 다 나갔어요. 웬만한 거는. 그치, 그러니까. 그치. 거기는 보지도 않는데 왠지 뭔가 내가 놓치면 안 될 정보가 있을 것 같아서 들어갔다가 맞아요. 하루에 999개 쌓이는 걸 맨날 볼 수도 없잖아. 수시로 네. 읽지도 않으면서 그래서 다 나갔어요. 그걸 벽타기라고 하더라고요. 벽타기. 쌓인 걸 읽는 거를. 맞아. 근데 읽어도 너무 갑자기 많은 정보 음. 쏟아지니까 소화도 안 되는데 막 꾹꾹 읽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네. 또 보겠다고. 네. 아무튼 그렇게 하니까 그래도 카톡 보는 게 줄어들었는데 네. 카톡을 안 보니까 이제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또 그렇게 들어가더라고요. 들락날락하면서 보고 막 그러더라고요. 요즘 또 카페 하나 오픈하셔가지고 카페도 네. 관리하셔야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아무튼 그래가지고 도저히 스마트폰을 손에서 못 대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저도 근래 이 책 읽기 전부터 좀 시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네. 치워놔요. 무음으로 해놓고 치워놓는다. 그냥 아예 제 방에다가 놓고 저는 뭐 거실에 있거나 아니면 그냥 거실에 놓고 제 방에 가서 뭐 일을 하거나 그러면 아무래도 손에 잡히는 데 없으니까 조금 덜 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거의 TV 중독이었었어요. 이제 스마트폰 나오기 전이었죠. 네.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아침에 일어나면 TV를 켜고 보지도 않아. 그냥 밥 먹을 때도 늘 TV 켜놓고 보고 봐야 되고 뭐 그런 거였었죠. 근데 이제 와이프랑 결혼을 했죠. 예, 지금 아내랑 결혼했는데 그 와이프, 그러니까 지금 아내는 TV를 보긴 보는데 저처럼 중독적으로는 안 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집에 왔는데 본가에 온 거죠. 모든 식구들이 아무 대화도 없이 TV를 보면서 밥만 먹고 있더래요. 식사 시간에. 그걸 보고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밥 먹을 때 얘기를 해야지 왜 TV를 다 보고 있냐. 근데 저는 그것들을 거의 평생 살았기 때문에 이상하지 않았는데 그 와이프랑 그런 얘기 때문에 이제 논쟁을 좀 하다가 결국은 이제 밥 먹으면서 얘기를 해야 된다. 가족끼리는. 그러다 보니까 TV를 없애버렸어요. 와이프가. 네. 네. 이제 거짓말처럼 TV가 없으니까 밥 먹으면서 내 식구가 얘기를 해. 잘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것도 있잖아요. 여기서 보면 보이지 않게 만들어라고 하는 게 네. TV는 이게 뭐 리모컨을 뭐 약을 빼거나 코드를 뽑거나 이거는 언제든지 다시 꽂을 수 있는 거잖아요. TV가 없으면 방법이 없어요. 맞아. 그렇게 원칙적으로 그냥 봉쇄해버리는 게 획기적인 방법인 것 같다. 네. 저희가 응. 거실에 TV를 없앴어요. 방으로 치웠단 말이에요. 밥 먹을 땐 거실에서 먹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무슨 짓을 하냐면 스마트폰을 봐. 밥 먹으면서. 그러니까요. 이게 참 나쁜 습관이라는 게 바꾸기가 너무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저는 이 책에서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대목이 뭐였냐면 네. 우리는 좋아하는 것 혹은 하고 싶은 걸 열심히 하지 않는다. 더 편한 것을 선택한다. 그 말이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습관으로 쌓아 나갈 것을 더 편한 것을 하게 하거나 그렇죠. 그러니까 시스템적으로 더 편하게 이걸 할 수 있게 하거나 아니면 약간 해야 하는 일을 하고 내가 하고 싶었던 것들 그런 매력적으로 만드는 거죠. 네. 그래서 약간 운동을 했으면 내가 좋아하는 뭐 왜 요즘 칼로리 낮은 젤리 같은 거 있잖아요. 뭐 그런 거를 그런 게 있어요? 먹게 할 거야. 네. 뭐 약간 단 거 먹고 싶은데 뭐 아니면 왜 초콜릿 중에서도 굉장히 당분이 없는 그 다크 초콜릿 같은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 왜 먹어요? 단맛이 안 느껴지는 거. 그러니까 네. 그런 식으로 매력적이고 좀 더 편하게 만들어라 해서 여기 보면 1%씩 성장하는 것들은 사실 저는 조금
사람이 1%씩 계속 성장하는 게 좀 가능한지에 대해서 의문이 있는데 맞습니다. 그런 건 가능한 것 같아요. 약간 비효율적인 것들을 계속 좀 정리해 나가는 거.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것들은 그것도 역시도 뭐 계속 정말 정비례해서 계속 뭐 1%씩 없앨 수는 없겠지만 능률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뭐 집을 정리한다거나 비운다거나 아니면 어떤 일을 할 때 뭐 돈보다 시간보다 돈을 더 이렇게 쓴다거나 뭐 그런 식으로라도 좀 효율적으로 만드는 것들이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좋은 습관 만드는 법이 자세히 나오기 시작하는데 네. 맞습니다. 첫 번째 법칙이 분명하게 만들어라. 분명하게 그러니까 만들어라. 네. 좋은 습관이 뭔지 정확하게 적어야 되는데 일단은 내 하루를 다 적어보는 거예요. 눈을 떴다. 뭐 일어나서 목이 말라서 물을 마셨다. 좋은 습관이잖아요. 한번 말씀해 주세요. 싫어요. 본인의 하루를. 싫어요. 좋은 습관이 없는 거야. 밝히고 싶은. 뭐가 두려워 지금. 아니, 눈을 떴다. 핸드폰을 본다. 그건 일단 지워야겠네. 더. 좀 이렇게 그런 식으로 내가 눈을 떠서 눈을 감는 데까지 이걸 기록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닐 테지만 네. 아니면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습관만 좀 적어보는 것도 괜찮아요. 핸드폰을 켰더니 갑자기 정신 차려보니 40분이 흘러 있었다. 뭐 이런 거를 습관을 쓰는 거예요. 아니면은 밥을 먹고 꼭 디저트를 먹어야 되는 어떤 습관이 생겼다.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쓰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아니면 이렇게 항상 왜 들어오자마자 안 씻고 자기 전에 씻으려다 보니까 씻는 게 너무 귀찮다. 뭐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적는 거죠. 적고는 이거는 유지하고 싶은 습관, 이거는 버리고 싶은 습관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면 분명해지는 거예요. 내가 버리고 싶은 게 이거고 더 키워나가고 싶은 건 이거고 내가 진짜 새로 만들고 싶은 건 이거구나. 그런 식으로 분명하게 만들고요. 매력적으로 만들어라도 계속 얘기를 했던 것처럼 네. 매력적으로 만드는 거는 이렇게 하면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반드시 해야 할 것과 내가 하고 싶은 거를 같이 묶으면 된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저는 제가 하나 접목하고 있는 게 있는데 제가 해야 될 일 중에 설거지가 있어요. 집안일. 와우. 설거지를 제가 주로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설거지는 사실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해야 되니까 하는 일이죠. 그럴 때 저는 어떻게 하냐면 유튜브를 봐요. 설거지하면서. 저 유튜브는 이렇게 보고 싶은 그런 영상들이 있을 거예요. 나도 그렇게 해요. 예를 들면 다독다독을 다시 한번 본다든가, 다독다독을 본다든가, 아니면 뭐 다독다독을 빠세를 본다든가, 네, 뭐 이런 보고 싶은 영상들이 있을 때 그거를 틀어놓고 설거지를 해요. 그러니까 정신은 유튜브, 몸은 설거지 뭐 이런 식으로 두 개를 믹스해서 하니까 그러네요. 그런 것들이 괜찮더라고요. 네. 팟캐스트 유튜브가 많이 매력적으로 만드는 것들이 많아졌겠네요. 네네. 그러네요. 이륙을. 그런 집안 노동들, 단순 노동들 이렇게 굳이 생각 안 하면서 해도 되는 것들은 그렇게 같이 병행하니까 괜찮아요. 그렇게 막 썩 거부감도 많이 줄어들었고요. 아니면 뭐 주 2회 헬스장에 가면 한 달 동안 성공하면 나에게 새로운 운동복을 선물한다. 뭐 그런 식의 그런 보상들이 나에게 굉장히 이제 좋은 매력적인 습관을 만들어가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하기 쉽게 만들어라. 그래서 2분 안에 하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이렇게 독서하고 싶다. 그러면 내가 좋아하는 책을 펼쳐라. 그냥 이게 나는 뭐 5쪽 읽겠어. 이것도 크다. 크고 아니면 나는 딱 2분만 읽겠다. 혹은 나는 책을 펼치겠다. 아니면 뭐 운동복으로 갈아입겠다. 그때 안선영님 나와서 하고 싶다 다이어트 얘기하셨을 때도 운동복을 입는 것부터 아예 다음날 입을 운동복을 화장실 앞에다가 둔다고 변기 앞에다 둔다고 하셨어요. 그 정도로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용변을 본 후에 맞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내린 김에 갈아입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장치인 거예요. 맞아요. 내가 당연히 자연스럽게 바로 쉽게 할 수 있게 만드는 것. 안선영 님이 저 뜨끔해가지고 제가 그 안선영 씨 나왔을 때 이제 100일째 되는 날 제 몸무게를 달라진 걸 보고하겠다 그랬는데 그게 10월 첫째 주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제가 피해 다니고 있는데 인스타그램에 가끔 올리는 거예요. 네. 오빠 지금 다이어트 하고 있는 거 맞아요? 다 eat 어트 하신다고 요즘. 네. 다 드시고 계세요. 다 드시고 계세요. 네. 그래서 네 번째 이제 행동 변화 법칙은 만족스럽게 만들어라입니다. 보상이 필요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사실 그 습관이 만들어진 것도 처음에는 이게 좋은지 나쁜지를 몰라요. 예를 들어 여행을 갔는데 너무 즐거웠어요. 그러면 다음에 또 여행 가야지. 이렇게 여행에 중독되는 분도 계시잖아요. 네. 여행이 안 좋았어요. 그러면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보상이 있어서 그 습관이 자리 잡게 됐는데 이제는 하려는 순간부터 그 보상에 대한 기대 때문에 하게 돼요. 이게 이게 습관의 메커니즘이 되는데 일단 만족스럽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번 달 술 마시지 않기라고 하면 술을 참았어요. 친구가 전화가 왔어요. 근데 미안한데 나 뭐 일이 있어서 못 갈 것 같아라고 넘겼는데 네. 그렇게 하면 그렇게 만족스럽지 않아요. 오늘 그날 술자리 되게 재밌을 수도 있겠는데 아니면 혹은 그날 되게 도움되는 얘기가 있을지도 몰라. 뭐 이런 얘기 때문에 막 마음이 조여요. 그럴 텐데 나는 이제 건강이나 아니면 재정상으로 술을 안 먹고 이제 저녁에 나가지 않기로 했다면 네. 그 술을 마시러 갔을 때 쓸 수 있는 돈을 뭐 나의 계좌에 넣는다거나 아니면은 돈을 나에게 준다거나 뭐 그런 식으로 실질적으로 만족이 되는 어떤 보상이라도 해주는 거죠. 네. 그런 어떤 결과 값에 대한 물질적인 보상도 분명히 필요한데 이 책에서 저자가 말하는 것 중에 좀 인상 깊었던 부분은 그 과정 중에서도 어떤 즉시적인 만족감을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부여해라. 네. 예를 들면 책에서 클립 전략이라는 것들의 소개가 나와요. 어떤 얘기냐면 어떤 사람이 일을 하는데 그 일을 굉장히 하기 싫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클립통을 2개를 놓는데요. 하나의 클립통에는 클립이 120개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통은 비어있는 거죠. 그리고 업무를 하나씩, 이 사람의 업무는 전화하는 건데 고객에게 고객 한 명하고 전화를 할 때마다 왼쪽에 있던 클립통에 있는 클립 하나를 빈통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하루에 120번의 통화를 하면 120개가 다 옮겨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클립을 하나하나 옮기는 행동 자체가 그 즉시적인 어떤 만족감, 내가 무언가를 실천했다는 만족감을 주기 때문에 그런 어떤 장치가 있는 게 좋다. 그런 네. 말씀도 해주고 있어요. 저는 이거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희도 실행을 하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어떤 거예요? 아들한테 뭔가 네가 해야 될 일을 하거나 뭐 좋은 일을 했을 때 스티커를 줘요. 그거를 어떻게 하냐면 네가 그 원하는 개수만큼 동그라미를 그려라 라고 얘기를 해주면 지가 막 원 없이 그려요. 원껏 양껏 잘 모르고 그리는 거죠. 그리고 한 50개에서 몇 100개 사이를 그려요. 와. 그리고 나면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스티커를 이렇게 줘요. 이거는 몇 개 받을 행동인 거지? 그러면 자기가 뭐 2개, 3개 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럼 이제 거기서 딜을 하는 거죠. 엄마 아빠랑 이제 아들하고 이제 해가지고 이거는 5개는 너무 많은 것 같아. 한 3개까지는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어떤 행동에 대한 보상을 주고 그러면 이제 자기가 내가 이걸 해야 스티커가 생기는구나 하는 걸 알고 다 채우면 또 선물을 또 주거든요. 네가 원하는 장난감 하나 사줄게. 가자 해서 데려가서 선물 주고 이런 것들도 하나의 어떤 장치인 것 같아요. 좋은 습관을 만들기 위한. 나중에는 그 원을 하나만 그리는 거 아니야? 하나만 짚으면 끝이야. 조금 알면 알수록 이제 그렇게 할 것 같은데 그러면 네. 또 이제 저희가 가이드라인을 주겠죠. 네. 지금은 아무 생각 없이 지금 막 100개 그릴 때도 있어요. 네. 그런 식으로. 네. 근데 그런 것들이 좀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네요. 보상 시스템. 네, 즉시적인 어떤 보상 그리고 만족감을 줄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해 보면 뭐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런 비슷한 사례들을 가지고 좀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일부에서 예고 드린 것처럼 습관에도 적성이 있다라는 파트가 여타의 그런 습관 책과는 조금 다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네. 들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런 학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네. 굉장히 공감하는 내용이잖아요. 네. 이런 부분들이 되게 좋았던 포인트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습관에 적성이 있다고. 저도 저기 되게 공감됐던 게 네. 제가 한때 그 미라클 모닝 새벽 기상을 습관에 해보겠다고 꽤 오래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도. 한 네. 250일 가까이 한 것 오. 같아요. 아유, 훌륭하다. 한 거지. 네, 꽤 제대로. 오래 했는데 어. 결국은 제가 다시 야행성으로 돌아갔거든요. 네네. 앞만 봐도 이게 내 삶하고 내 라이프 스타일하고는 안 맞는다라는 느낌이 하면 할수록 들더라고요. 그리고서 이제 좀 맞아요. 야행성으로 돌아갔는데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저한테는. 그러니까 좀 안 맞는 거죠, 저랑은 좀 본질적으로 뭐가. 그러니까 제가 자기개발서를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냥 다 획일화된 지침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야행성이 있고 아침형 인간이 있는데 똑같은 패턴으로 하게 되면 똑같은 성공을 한다. 그건 아니잖아요. 하다못해 그렇죠. 네. 쌍둥이들도 한날 한시에 태어난 쌍둥이들도 다른 운명을 갖고 있는데 네. 그래서 그건 굉장히 좀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미라클 모닝이라는 게 네. 미라클 일찍 일어나는 게 미라클 모닝이 아니라 그 아침에 푹 자는 것도 미라클 모닝이에요. 네, 그렇게 가면 되지 뭐. 네, 네.
약간 조용히 네. 혼자 있을 수 있는 시간을 음. 잘 활용하는 거? 그렇죠. 그런 것이 무엇인가. 근데 저는 아직도 좀 그렇게 아침에 일어나 보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굉장히 야행성을 오래 살아왔어요. 그쵸, 그쵸. 근데 아침이 좋은 거는 푹 자고 일어나면은 왜 전날에 그런 생각과 왜 그런 막 하려고 했던 집착했던 문제들이 정리된 채로 이렇게 다시 시작해서 뭔가 이렇게 에너지 가득할 때 시작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근데 저는 저녁에 집중을 이렇게 새벽이나 저녁에 집중을 하는 스타일인데 그날 있었던 어떤 그런 집착했던 일들이 안 놓아진 상태에서 뭔가를 하려고 하니까 조금 덜 집중되는 느낌이 받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밤에 새벽에 네, 늦게까지 그래서- 마무리하고 자는 거죠. 그래서 항상 근데 네. 항상 미련이 있는 거 미라클 모닝 해보고 싶다. 네, 그러면 이제 저는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제가 오히려 이 말 속에 다 답이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야행성 인간이다라고 네, 이미 그쵸, 그쵸. 생각하고 얘기하고 있어요. 네. 근데 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사람이 아닌 거죠. 근데 맞아요. 일단 아까 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체성을 정해야 되는데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나는 아침형 인간이야 라고 생각을 하고 말을 하면서 나에게 증명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여기 책에 나오진 않지만 네. 이게 언어가 주는 매력이 있어요. 맞아요. 미라클 모닝이니까 꼭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의무감을 주거든요. 음, 그러니까 요건 하나 만드시면 되잖아요. 네. 판타스틱 나이트. 뭐 이런 거. 또 매력적으로. 유라님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음. 네. 계속 승승장구하길 바라고요. 네. 일단은 나에게 딱 맞는 습관은 따로 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지닌 고유의 유전적 요소들은 함께 묶어서 우리의 특정한 성격을 만들어낸다. 우리의 성격은 몇 가지 특성들로 이루어지며 이는 상황마다 지속적으로 나타난다. 성격에 관해 입증된 과학적 분석은 빅5로 행동을 5가지 스펙트럼으로 분류한 것이다. 그래서 경험에 대한 개방성, 성실성, 외향성, 친화성, 신경증입니다. 근데 이게 어떤 거냐면요. 어떤 이제 뭐 경험을 한다 이러면 나 무서워 막 개방성 이게 다 다르잖아요. 다르죠. 네. 나는 익숙한 게 좋아. 나는 늘 만나던 사람 편한 사람을 계속 만나서 깊게 사귀는 거 좋아해. 이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나 새로운 사람 만나서 얘기해 보니까 너무 신선하고 재밌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 그 사람들을 더 만나보고 싶어. 새로운 사람들. 아니면 나 외국 사람도 만나서 얘기해보고 싶어. 네. 뭐 그런 거 있죠. 개방성. 이런 거 자체도 유전자에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습관을 만들 때 예를 들어 나는 굉장히 내향적이고 개방성이 낮은 사람이에요. 근데 습관을 굉장히 막 너무 외향적으로 잡으려고 하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건 오히려 더 큰 스트레스를 줄 수 있을 네.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개방성이 뭐 넓다고 하여 좋은 게 아니고 이렇게 좁다고 해서 안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의 특성이고 그 다 나름대로의 장점과 단점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서 내가 진짜 어떤 습관을 쌓아 나갈지 그게 내 적성이라는 거고요. 두 번째가 성실성. 조직적이고 효율적인 것에서 느긋하고 즉흥적인 것까지. 저는 느긋하고 즉흥적인 쪽에 가까운 사람이고. 그래서 이제 두 분은 이렇게 굉장히 성실하고 계속 꾸준히 해나가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제가 게으르거든요. 네, 그건 아니에요. 어. 단칼에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와이프는 제가 게으른 걸 아는데 매일 보니까 이게, 네. 이게 다른 거야 이게. 이게 모르는 거죠. 어떤 그러니까 이게 상대적인 것들이지. 음. 예, 그러니까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 근데 어떻게 사람이 루즈한 그런 시간이 없이 지낼 수가 있어요. 재밌는 게 게으른 뭔지 아세요? 순간도 있어야죠. 아내도 저보고 되게 게으르다 그래요. 네. 그리고 저도 스스로 제가 게으르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그게 게으른 분야가 있고 내가 네. 역할 맞아요. 갖고 있는 것 중에 어떤 분야는 되게 빠릿하게 움직이고 어떤 분야에선 굉장히 게을러요. 일반인보다도 훨씬 더 게으른 분야가 있는데 그게 뭐예요? 뭐 집안일, 청소 뭐 이런 거. 네, 매력적이지가 않은 네, 거구나. 뭐 그런 것들 하여튼 있어요. 그리고 아내가 뭐 이거 부탁한 거 이런 거 막 이번에는 한 달 만에 했네. 왜 이렇게 빨라? 뭐 이런 하여튼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것도 어떻게 보면 제 성향인 거예요. 유전자에 맞아요. 남아 있는 그쵸. 저는 어떤 특정 영역에서는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는데 이 영역에서는 되게 느리게 반응하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습관도 마찬가지로 네. 그런 것들을 내 성향과 막 어긋나서 나는 원래 이런 일을 되게 빠르게 처리하지 못하는 사람인데 빨리 하는 습관을 만들려고 하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걸 노력으로 좀 극복할 수 있는데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게 설거지 같은 것도 사실은 되게 미루다 쌓이면 하는 성격인데 그래서 좀 재밌는 거를 같이 더러워. 섞었더니
더럽다니. 다들 저같이 하지 않습니까? 원래 미안합니다. 전날 저녁에 먹은 거 다음날 아침에 하고 그런 거잖아요. 아닙니다. 원래. 예. 네. 아무튼 그런 것들을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뭐 다른 유튜브랑 같이 보면서 하면 좀 더 재밌겠지? 네. 그러니까 해야 될 것과 이제 하고 싶은 걸 섞어서 시도를 해본 거죠. 그러니까 이게 네. 바로바로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음. 잘 못 살아. 이제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만나본 사람 중에 고수들은요. 오늘 꼭 해야 될 일인데 네. 내일 해도 지장이 없게 만드는 사람들이 진짜 고수들이거든요. 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나요? 네, 네. 그건 뭐 사람마다 또 업무마다 또 다르긴 할 테니까. 네, 네. 예, 그런 것들은 제 특강에 오시면 들을 수 있습니다. 좀 알려주세요. 좀. 네. 저도 좀 네. 적용해 보게. 어쩌면 이런 것도 이게 빠쇼님께서 이렇게 네. 잠깐 PR을 하시는 것도 능력인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특성인 거죠. 네. 그러니까 나는 내 얘기는 그냥 이렇게 내 어떤 그 자리가 만들어지면 할게 이런 분도 계시고 또 갑자기 기드니까 오세요 막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도 맞아요. 네, 이것도 다 특성인 것 같아요. 그래서 습관도 이런 아까 말씀드린 친화성이나 신경증 난 되게 예민하고 막 지금 온도도 막 지금 덥다가 추운 거 막 이거 좀 더 조절해야 되고 뭐 아니면 이게 지금 수평 수직이 안 맞아가지고 되게 지금 불편하고 근데 뭐 아니야 뭐 이렇게 널브러져도 다 편해 막 좋아 막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네. 지금 저기가 좀 정리가 안 돼서 내가 지금 불편한데 막 이렇게 계속 생각하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그런 것 또한 그 분들의 특성이고 맞아요. 예, 이분들 특성에 맞는 습관을 쌓아 나가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세 명이 다 착하고 선해 보여도 저는 되게 못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로사 같은 경우는 천성이 진짜 고와요. 그러니까 하는 일도 곱고 마음도 곱고 일처리도 고와요. 그러니까 이제 저하고 같이 일을 하다 보면은 이제 그런 게 좀 가끔 부닥칠 때가 있어요. 너무 선하게만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는 그냥 해, 뭐 그냥 밀어붙여, 뭐 앞으로 다 달리면 그냥 지워버려, 막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는데 로사님 같은 경우는 그 하나 하나가 다 소중한 거야. 심지어 악플까지도 막 예, 그런 스타일 좀 있는 것도 있죠. 그래서 좀 나아가려면 무시할 것들을 딱딱 쳐내야 되는데 그런 거를 어떡하지 이러고 안고 있으니까 조금 효율이 떨어지는구나라고 빠숑님 보면서 또 배우기도 하고요. 그건 배울 필요 없고요. 그건 로사님의 스타일이에요. 그건 네. 로사님 스타일대로 가는 거예요. 가야 되는 것들이죠. 네. 그러니까 뭐 습관을 어떻게든 좀 만들어야겠다. 좋은 습관을 만들어야겠다인데 어쨌든 내 성향을 먼저 좀 확인해 보고 그렇죠. 이게 책에 처음에 나오는 그 부분이죠. 네, 나랑 너무 이렇게 대척점에 있는 습관을 좋다고 해서 무작정 만들려고 하면 맞아요. 그게 또 잘 안 되는 이유가 있으니 그런 것들을 잘 먼저 생각해 보는 것도 답이다. 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저는 그 김민식 PD님 저희 한번 만나 뵀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쵸. 저는 네. 이제 약간 치분이 생겨서 한 번 또 따로 뵙고 막 같이 브런치도 이제 다른 분이랑 다 모여갖고 먹기도 하고 이랬는데 왜 안 불렀어요? 우리끼리 모였어? 네. 강남 분들인 것 같아요. 무시하는 겁니까? 아니야. 농담이에요. 더 왜 그래? 농담이에요. 네. 근데 이제 김민식 PD님이 네. 가장 먼저 한 일 기억나세요? 세일즈였어요. 세일즈. 세일즈맨인데 그분은 뭐 친화력도 좋으시고 외향적인 성격이지만 네. 그게 맞지 않았다고 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내 성격이 사실 막 굉장히 내향적이고 막 친화력도 없고 되게 예민한 성격인데 세일즈를 잘하려고 습관을 쌓으려고 엄청 애를 쓰는 거예요. 예를 들어. 그러면 이거 좋은 습관을 쌓기가 너무 힘들어요. 근데 또 세일즈에 특화된 분들이 있고 사실 세일즈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에서 계속 다져나가면서 그런 영업 아까 그 클립을 옮기는 게 세일즈 전화하는 거였거든요. 네. 네, 그런 것처럼 잘 맞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잘할 수 있는 부분에 습관을 쌓아 나가면 그 사람을 특화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저한테는 굉장히 큰 포인트였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자꾸 다코스라는 책을 얘기를 했는데 네. 그 책을 보면은 가만히 둬도 내가 자꾸 하고 싶고 신경 쓰이는 거 있잖아요. 내가 하게 되고. 그런 부분들을 계속 발전시키라고 하는데 조금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실천 방안이 조금 떨어지는 책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분석은 되게 좋았는데 그러면 어떻게 내가 진짜 잘할 수 있는 특화할 수 있는 거 어떻게 찾을 수 있지? 그 부분에 대한 해답은 조금 이렇게 모호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책에서 조금 찾을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어쨌든 습관을 잘 쌓아 나가야 해요. 네. 그리고 이 습관을 이제 잘 만들었어요. 나한테 맞는 거라 생각하고 또 좋은 습관이라고 생각되는 걸 만들었는데 제일 어려운 게 그걸 유지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내 몸에 정말 체화돼서 내가 굳이 이거를 인지하고 있지 않아도 자동으로 될 때까지는 굉장한 시간이 필요로 한데
얼마나 고비가 많습니까? 좋은 습관 만들어서 내가 아침형 인간이 되겠어 하고 일어났는데 전날 술을 퍼먹자고 친구들이 막 새벽까지 달리자 막 이런 친구들 만나면 다음날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어길 수가 있어요. 습관을 내가 좋은 습관을 못 지킬 그렇죠. 수가 있어요. 근데 저자는 그럴 때는 딱 한 가지를 떠올려라. 한 번 내가 지키지 못한 건 실수인데 2번 그걸 지키지 못하면 또 다른 습관이 시작되는 거다. 그렇죠. 라는 말을 기억하라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또 다른 덜덜. 습관. 네. 아, 그러니까 다른 악습관이 다시 좋은 습관을 덮어버리는 거죠. 멋지다. 그런 상황이니까 어떤 경각심을 좀 갖고 한 번까지는 괜찮아. 하지만 2번은 안 돼. 뭐 이런 좀 어떤 굳은 마음 이런 게 또 필요하다라는 얘기도 해주고 있어요. 네. 저는 약간 보충하고 싶어서 앞에 했던 얘기를 네, 우리가 가장 만족감을 주는 습관을 어떻게 쌓아 나갈 수 있을까? 그 영역을 어떻게 찾아 나갈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나 저나 굉장히 고민이 큰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여러분께 질문을 해봐 드릴게요. 네. 질문 첫 번째. 무엇을 하면 재밌을까? 다른 사람에게도 재밌을까? 이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두 번째는 무엇이 시간 가는 걸 잊게 하는가? 나도 모르게 몰입하는 거. 덕질이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솔직하게 내가 진짜 뭐 약간 나는 때 지우는 걸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부엌에 그런. 그때- 진짜 그래요? 아니 예를 들면 아, 예를 들면. 그러면 어. 우리 좀 와서 좀 지워달라고 하려고.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칼각으로 이렇게 착착 맞추는 걸 예를 들어 음. 좋아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갑자기 2시간이 지나 있어요. 몰입을 한 거예요. 뭐 그런 것들이 나한테 뭐지? 아니면 나는 계속 나도 모르게 저는 춤 영상을 계속 봐요. 사람들 춤추는 걸 보고 내가 추는 게 너무 좋아요. 근데 늙었는데 내가 춤으로 뭘 할 수 있지 생각해도 답은 안 나오는데 어쨌든 이 흥을 살려서 뭔가를 해보는 게 좋겠다. 흥을 표현하는 게 좋겠다라고 깨달아가는 거죠.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예, 그러니까 계속 춤이 궁금하고 보고 싶고 이런 춤 저런 춤 잘 추는 사람 이런 사람 막 찾게 되고 막 이래요. 무엇이 시간 가는 걸 잊게 하는가? 당신에겐 어떤 건가요? 질문 3. 다른 사람들보다 내게 더 많은 보상을 돌려주는 것은 무엇인가? 이게 어떤 얘기일 수도 있냐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예전에 저한테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그 시간이 있었는데 미술 시간에 왜 칸에다가 이렇게 포스터 컬러로 색칠하는 그런 구성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걸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어떤 애들은 그걸 너무 섬세하게 하면서 재밌어하고 어떤 애들은 그 칸에 이거 칠하는 거를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나 진짜 또 삐져 나왔어. 이러면서 진짜 이거 왜 하는 거야? 막 이렇게 하는 애도 있고 아무 말도 없이 완전 초몰입해가지고 정말 그렇게 칠하는 애들을 또 있다 보니까 정말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굉장히 섬세한 작업을 시켰을 때 어떤 사람은 그 작업을 굉장히 집중하면서 즐거워하고 어떤 사람은 그 작업을 너무 힘들어하고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면 더 보상이 좋겠죠? 예를 들어 노가다를 했는데 나는 할만한 거예요. 하루. 네네. 할만하고 하루 쉬고 하루 하고 하면 할만하다. 근데 어떤 사람은 내가 죽을 것 같다. 나는 절대 못한다. 힘들죠. 네, 그런 식으로 어떤 일에는 다 어떤 어려움과 힘듦이 있는데 나는 상대적으로 괜찮은데? 할만한데? 라고 하는 게 뭐지? 혹은 나한테 돈을 더 많이 주는 일이 뭐지? 야, 너 이거 하나 진짜 잘한다. 너 이거 또 와서 해줘라. 뭐 이렇게 얘기되는 거 있잖아요. 해주라. 뭐 이렇게 되는 거. 그런 부분이 뭐지? 생각해 보는 거. 그리고 네 번째 질문은 무슨 일이 자연스럽게 다가오는가. 네. 요즘은 정말 사회가 다변화되니까 사람들이 얘기하는 좋은 직업만이 답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에게 자연스럽게 다가오는 건 진짜 덕업일치 이런 것도 답이 될 수 있고 그 드리머님도 내가 사는 지역에서 한번 해보겠다 뭐 이런 식으로 네. 깨달음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뭐 부동산 전문가가 되고 싶은데 모든 지역을 커버하기는 어렵겠다. 네. 내가 사는 지역으로 한정해서 한번 승부를 보고 싶다. 네. 뭐 이런 식으로 다가오는 일들, 생각 떠오르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쵸? 그런 부분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조금 내 자신에게 솔직하게 한번 적어보고 생각해보는 게 나에게 맞는 습관을 쌓아나가는 길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멋지네요. 네. 네. 되게 4가지의 질문을 드렸어요. 지금 첫 번째 질문 다시 가보죠. 네. 무엇을 하면 재밌을까?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무엇이 나에게 몰입하게 하는가? 시간 가는 걸 잊게 하는가? 세 번째가 나한테 더 많은 보상을 주는 게 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한테 자연스러운 게 뭔가? 이런 질문들을 좀 어떤 습관을 내가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여기에 맞나? 예스라고 대답할 수 있는가를 먼저 좀 생각해 보시고 만드시면 그래도 크게 어색하지 않게 잘 유지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네.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이 부분에서 굉장히 공감을 한 거예요. 저는 이제 글 쓰는 게 그냥 재밌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이제 인터넷 나오고부터 이제 게시판, 회사 게시판에 올리는데 회사 사람들이 너무 재밌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거의 글을 안 올려요. 뭐 자유 게시판 이런 데다가. 근데 저는 그냥 제 회사 생활 하는 것만 올려 사람들이 막 좋아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다가 이제 제가 이제 부동산 쪽 전문을 하다 보니까 그거 갖고 썼더니 또 그런 또 그 부동산 관련 청들이 생기기 시작해서 칼럼 쓰면 진짜 어떻게 보면 거기에 몰입이 돼가지고 제가 뭐 하루 종일 또 쓰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일을 못할 정도로 너무 재밌어갖고 쓸 게 너무 많고 막 차고 넘쳐가지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모여서 책도 나오게 됐는데 그 남들은 글 쓰고 칼럼 쓰고 책 나오는 게 너무 힘든 작업이죠. 근데 저는 1년에 솔직히 제가 제일 매일 쓰는 칼럼 양만 갖고 써도 10권도 더 낼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저는 돈독이 올랐다고 막 그러겠죠. 근데 책으로 돈을 벌지는 않아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칼럼을 쓰고 책을 만들어 나왔을 때 그 나오는 완성품을 보는 게 너무 짜릿한 거예요. 오늘도 책이 하나 나오는데 예. 얘기해도 되나요? 그럼요. 아유. 네. 네. 3번 얘기하세요. 대한민국 부동산 사용 설명서라는 책이 나오는데 이번엔 또 새로운 방법으로 또 새로운 출판사랑 작업을 했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근데 그것들을 아마 근데 이제 그 출판사 관계자분들이 5분 계신데 처음 봤다는 거예요. 자기들을 압박하고 자기들을 그 욕망에 차게 하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보통 저자들이 원고를 잘 안 넘기거든요. 그쵸. 저는 미리 넘겨놓고 막 쏴요. 출판사를 오히려. 빨리 하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저런 마케팅을 하고 책을 만드는 과정들이 재밌었던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책에 대한 뭐 인세가 많지는 않겠지만 들어오는 것들도 재밌고. 근데 이런 것들이 전 좀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다른 분들은 이게 너무 힘들다고 하는 것들이니까 이게 사람마다 아까 말씀 적성이 맞는 게 있는 것들이고 자연스럽게 다가오는 부분들이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마다. 네. 그러니까 본인을 잘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들, 적성을 알아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좀 한 번씩은 좀 이 질문을 스스로 던지면서 작은 거라도 좋으니까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책이 더 궁금해지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책을 읽으면서 좀 저희가 짧은 시간 전할 수 없었던 이 책의 좀 진수랄까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읽어보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책 선물 3권 준비한 거 잊지 않으셨죠? 다독다독 네이버 오디오 클립에 오셔서 구독하시고 좋은 댓글 남겨주시면 3분을 골라서 아주 작은 습관의 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광고 아니죠? 오늘 방송. 그럼요. 네. 아니 제가 이렇게 네. 자기계발서로서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성공하는 사람들이 7가지 습관 이유로 제일 재밌게 본 책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네. 아무튼 연말 연시에 딱 맞는 책일 것 같고요. 본인 보기 읽고 재미있으시면은 주변 분들한테 선물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네. 다음 주 방송 뭔가요? 다음 주 방송은 네. 하시영님이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네. 네. 이웃주 형아 네, 신과 함께 김동완 소장님이 이제 혼자 쓰신 건 아니라 김일구 위원님이라는 분이 있고요. 김한진 박사님이라는 세 분이 늘 매년 책을 내세요. 지금 3년째 내고 계신데 그러니까 2020년 판입니다. 빅히트라는 책이고요. 세계 경제에 대한 이야기, 국내 경제에 대한 얘기를 아마 말씀해 주실 테니까요. 경제에 관심 있는 분들은 꼭 들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김동완 소장님 자체가 방송인이 하셨어요. 방송에서부터 지상파에서 한 2년 동안 중계를 그러니까 사회를 보신 적이 있어서 말씀도 재밌게 잘하시는 분이니까 편하게 들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기대해주세요. 기대 많이 해주시고 아주 작은 습관의 힘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